예,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입니다.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그러게요. 미증시가 다소 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조정 양상입니다. 어제 오늘 물론 이제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이런 뭐 지정학적 얘기도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예, 흐름 좀 분석해 주시죠. 맞습니다. 주시장 이틀째 좀 다소는 쉬어가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두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요인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 더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가 오늘 새벽 뉴스는 아직 한국 걸 잘 못 봤지만 대부분 이제 북미 정상회담 뉴스가 뭐 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북미 간의 정상회담 얘기가 많았는데요. 오늘 분위기 완전히 딴판인데 오늘은 의회에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갔습니다. 한 명은 이제 다들 아시는 옐런 의장 파월 의장이 가서 어저께 이어서는 하원에서 증언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마이클 코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십 년 동안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헤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의회에 증언을 나섰는데 이것이 오늘 미국 대부분의 뉴스에서 생방송을 하루 종일 나왔는데요. 아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나쁜 일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몇 번이나 시켰냐, 뭐 협박 몇 번이 했나니까 뭐 500번 이상 시켰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로 아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뉴스에 올라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식시장보다는 그쪽에 오히려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좀 혼조권으로 끝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빵 주식 오늘 대부분 이제 약간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오늘 1% 정도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3% 넘게 하락했는데요. 특히 이러다 보니 미국의 S&P 섹터 11개 섹터 중에서 기술주가요. 어저께까지 무려 12%나 올라갔었거든요. 그것이 오늘 13일 만에 상승이 멈춘 것도 오늘 하나의 기록이라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IT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든가 그럼나마 이익에 대한 조정이 좀 상대적으로 상향되는 몇 개 안 되는 섹터라고 주장도 있고 저도 그쪽에 약간의 어떤 방점을 두고 있으나 모건스탠리는 IT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월 달에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보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하락기예요. 지수가 15.8% 떨어졌을 때 기술주는 무려 23%나 더 떨어졌다는 거죠. 즉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반등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건스탠리는 경기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 sektor의 그런 시기에는 기술 섹터들의 기업들의 조정폭이 오히려 클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의 PR이 고평가라는 얘기인데요. S&P 500 평균 대비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40% 이상 비싸다라는 시각을 하는 거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제 대통령에 전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몇 명이 소위 개혁주의자들이요. 기업들이 돈을 갖고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직원들의 복리 후생보다는 돈 논리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1조 달러가 미국에서 자사주 샀는데 그중에 4분의 1이 기술주에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탑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클 코언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런 분들이 어제 이제 주가 좀 발목을 잡는 인물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설왕설래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 의견들도 위원님이 뭐 자주 전해주셨는데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흥미로운 자료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좀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재확인하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다 얘기 많이 하고 있으나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레포트를 오늘 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이미 바닥을 친 것 같다라는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도
글로벌 경기가 뭐 계속 부진하지 계속 뭐 좀 회복 바닥을 쳤다는 얘기를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찾아봤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경기가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요. 이번에 어떤 경기 활동 이런 것들이 작년 12월이나 1월보다는 좀 숫자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수익률이 분명히 기대보다 저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안전 자산보다 위험 자산을 선호해야 된다는 시각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가에 관해서는 2, 3개월 반등할 수 있으나 뭐 하반기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소 엇갈리는 얘기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거 같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국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장 큰 건 이거죠. 연준의 금리 기조 변화에 따른 최대 수혜는 역시 자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기업의 이익이 지금 상반기에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돌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저도 찾아봤는데요. 블룸버그에서요, 중국의 경기 변화를 한 8가지, 9개의 인디케이터, 이런 변수를 갖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강해지고 있다는 표시에 지금 약간 흐린 초록색 부분을 가고 있는데 약간 연두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쪽에 전체적인 평가를 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괜찮고 자산 가치가 재산 같은 자산 가치 그런 주식이 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철강석 가격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 구리 가격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는 소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건 좀 처음 봤는데요. 중국 경기를 판단할 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따지는데요. 이건 역시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팩토리의 어떤 그 공장에서의 사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요인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까지 미국과 중국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유럽은 지역별로 제일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요. 중국이라고 한다 보면 항상 중국은 이머징 마켓을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리드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강해지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따라서는 결국 한국 시장에 대한 이머징 마켓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시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중국 이머징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특징주 크로스,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베스트바이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베스트바이는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연말 시즌이라든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전자제품을 사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베스트바이 영상이 대부분이고요. 미국 최대 전자제품 양판점인데요. 4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과 이익 모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익 전망까지 상회하는 것이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에 흔치 않은데 이것까지 발표했고요. 더군다나 이익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는데 배당도 무려 10%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45센트에서 50센트 올리면서 오늘 무려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하루 종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이럴 때마다 롯데 하이마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이가 됐건 중국이 좋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좋아질 건 없습니다. 특히 롯데 하이마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1분기까지 그리고 1분기 승철 좋았고요. 작년 2분기에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증권사에서 에어컨 잘 팔린다 얘기했는데 완전히 거짓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뭐냐면 에어컨은 작년에 전년 대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내리 지금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롯데 하이마트는 여전히 기술적 반등의 정도 그런 정도 매매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항영의 뉴욕앤서울 오늘도 뉴욕 증시 분위기, 국내 증시 관련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